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지난 2016년에 세종시로 이전했던 해양경찰청이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해상재난과 서해 치안수요 같은 해경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서 다시 인천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가 있죠. 해양경찰의 업무는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우리 영해를 수호하는 겁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는 물론 세계 최고의 믿음직한 해양경찰기관을 만들겠다는 해양경찰입니다. 오늘은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을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해양경찰청장 조현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바로 인천에서 오시는 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바닷바람이 정말 차서 해경 여러분들 일선에서 임무 수행하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역시 겨울 되면은 풍랑도 강해지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좀 날씨가 주춤합니다만 내일부터 다시 추워진다고 하니까 네네. 해경 여러분들 또 고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해경에 이제 몸담기 전에는 뭐 용산 경찰서장도 지내셨고 경찰청 정보국장, 경남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까지 쭉 지내오셨는데 일반 경찰 일선에서 일하실 때하고 이렇게 해경에서 총 지휘하실 때하고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바다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 우선 멀고 우선 신속한 접근이 힘들고 예. 그다음에 바다가 굉장히 위험한 공간입니다. 네. 육경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좀 많이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이제 16대 해양경찰청 청장으로 부임하신 지 한 반년 정도 지났는데요.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짧게 한번 소회 들어보고 시작할까요? 부임하자마자 네. 서해 NLL이라든지 이어도 독도 지역 그리고 현장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직원들과 만나봤습니다. 예. 그러면서 빠르게 제가 해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국민의 시각에서 우리 해경을 이끌어가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경청장으로 부임하시자마자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해경이 인천으로 다시 돌아온 거였어요. 네. 지난달에 관서기가 개항이 돼서 지금 펄럭이고 있죠. 네, 인천에서. 그렇습니다. 예. 해양경찰이 세종으로 갔다가 인천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해양경찰이 1996년에 해양경찰청으로 승격됐습니다. 그러다가 세월호 사고로 해체가 된 적이 있고요. 그렇지만 해양경찰이 바다의 안전과 치안을 든든히 지켜달라는 국민의 염원에 따라서 지난해 7월 다시 예청으로 재출범을 했고 이번에 2년 3개월 만에 인천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예, 바다와 가까운 인천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걸 또 많은 분들이 환영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인천 시민분들도 YTN 라디오를 많이 듣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해양경찰 인천 환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해경의 부활 그리고 인천 환원의 그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치안을 든든히 지켜달라는 국민의 염원 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해양경찰은 단순히 보금자리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터전이라 생각하고 국민의 해양 안전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지난 정권에서 해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체됐다가 국민안전처에 당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세종시로 옮겨갔는데 네. 어찌됐든 해경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2년 3개월 새 해경이 이쪽 저쪽 옮겨 다닌 게 뭐 정치 논리 탓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근데 해경이 세종에 있을 때보다 인천에 있으면은 바다가 가까워서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좋은가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지키는 해경이기 때문에 예. 특히 바다와 인접한 곳에 있으면 여러 가지 현장 관리라든지 지휘도 용이하고 예. 그리고 특히 그 인천이 서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네. NLL 지역이라든지 중국 어선의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임무가 많아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이맘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흥도 인근에서 안타까운 낚싯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후에 해경도 이 해양사고 대응 체계를 많이 개선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 사고 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해양경찰은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원활한 신고 접수와 상황 처리를 위해서 경찰서에 있던 상황실을 지방청으로 다 통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상황 대응과 구속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요, 우리 해양경찰청에 궁금한 점이라든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예스는 무료입니다. 해양사고 대응체계 개선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현장에서 일선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선 전국에 19개 해양경찰서가 있고요. 그 서마다 구조대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각 경찰서와 중간중간 지점에다가 12군데의 구조거점 파출소를 다시 신설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좀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출동시간 목표제, 도착시간 관리제 등을 시행을 해서 지형을 숙달하고 불시 출동 훈련도 강화해서 신속하게 도착하고 현장에서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해양경찰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그 서해에서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모습, 그게 가장 강렬하게 떠오르거든요. 네. 요즘 상황은 어떻습니까?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흔히 알고 계시겠지만, 불법 조업어선은 주로 서해 NLL 해력 등에서,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조업을 하거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규정을 위반해서 조업하고 있는 중국 어선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 N에 비해서 해양경찰이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납포하거나 퇴거시키는 척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서해 NLL 해역에서 중국 어선 조업 실태를 보니까 금년에는 전년에 비해서 중국 조업 어선도 55% 감소했고 예. 또 퇴거 조치를 당하는 중국 어선도 67%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간이나 기상 불량을 틈타서 우리에게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해양경찰은 강력한 단속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이 좀 상황이 나아졌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불법 침범해서 불법 조업을 하는 어선들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불법 조업 외국 어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좀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서해오도 특별 경비단을 구성을 해서 특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효과를 보고 있어서 불법 조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특히 합법적으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전단지, 생수, 핫팩 등을 나눠주면서 합법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 예. 당국에서도 불법 조업을 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정부와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청취자께서 그런 질문 주셨어요. 끝자리 9923번님이 중국 불법 조업으로 어민 피해가 큽니다. 해상 단속뿐 아니라 중국과의 협상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중국과 우리 해경 당국이 함께 대화를 하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까? 네, 채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1년에 한 3차례 정도 중국과 한국이 만나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과도 항상 소통을 하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도 크게 변화를 하는 과정이고요. 서해 평화수역, 남북 공동오로 구역 이런 논의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해경의 역할도 기존보다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그 서해 평화수역 또 공동 어로구역 등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예. 서해 평화구역과 공동 어로구역이 시행된다면은 그 서해 NLL 해역에서 불법 조업 외국어선 단속 그리고 공동 어로구역 안전조업 지도 등 해경 임무가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해양경찰도 그 서해 NLL 평화수역 조성 및 남북 간 협력 사항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국방부라든지 해수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또 해군본부도 찾아서 함께 또 간담회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조업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걸 단속하는 해경들 모습 국민들의 기억 속에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처절하게 그 불법 조업 단속을 하는 그 해경들의 장비 혹은 그런 배, 단정들 그런 시설들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노후화가 돼서 개선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지만은 물론 한 번에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뭐 국민들도 다 알겠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빨리 교체가 되길 바라고 있는 게 우리 국민들 마음인데요. 어떻게 네.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해경 함정이 한 327척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 57척이 노후화됐고 중국어선 단속을 하는 고속 단정이 있는데요. 그게 119정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 40% 정도가 노후화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불법 조업 외국어선이라든지 잠수기 어선 등은 고속화되고 최신화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해경함정은 많이 노후화되고 있어서 조속한 신규 신조 건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한편 선체 부속이나 균열이 심화되고 있어서 우리 해양 경찰들도 안전에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재부와 국회를 상대로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네. 해양 관련 범죄는 해양경찰 관할로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우리 해양경찰은 국가경찰 공무원으로서 경찰청과 동일하게 행사수선법에 따른 일반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예. 수사권이 조정이 되면 해양범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해양경찰의 수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수사권 조정이 되면 크게 달라지는 것은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 개시에서부터 종결까지 책임을 지고 수사를 하게 됩니다. 예. 한편 종결권이 부여되게 되면은 해양범죄와 관련된 피의자가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바로 해경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불필요하게 검찰에서 의중조사로 인한 불편이 없어지고 피의자라는 불안정한 지위가 조기에 해소되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 신장에 크게 도움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해양경찰 홈페이지를 제가 미리 가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해양경찰의 업무가 한 5가지 정도 크게 이렇게 부각이 되던데 해양주권수호, 해양재난안전관리, 해양범죄수사, 해양교통질서 확립 그리고 또 하나가 환경보호였어요. 네네. 해경에서도 역시 이 임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나 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바다가 우리 자원의 보고이고 깨끗하게 유지돼야 해양 레저라든지 국민의 편익이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해양경찰도 바다 오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특히 유류오염 초기 단계에서 예방과 방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양경찰은 해양 오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아무래도 가상 시나리오를 갖추고 훈련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서 드론, 빅데이터 등을 하려고 한 스마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는 그 연료유 점검을 통해서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해양오염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단기간에 광범하게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그 선박의 충돌, 자초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오염물질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예. 장비도 많이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방재정이 41척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500톤급 화학 방재함을 건조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해양경찰이 하는 일 그리고 현재 가장 바쁘게 추진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청취자분들도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죠. 4673 끝자리 쓰시는 분은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라 비포 서비스에 노력하는 모습 기대하고요.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해양경찰이 돼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5917번님은 아까 그 불법 어선 단속하는 것과 관련된 문자 주셨어요. 5917번님이 청장님 불법 중국 어선 납포할 때 혹은 단속할 때 포악하게 저항하고 있는 그런 불법 어선들에게 그물포 같은 장비는 사용하면 안 되나요? 저의 친구도 해경에 있는데 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물포도 참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뭐 바다에서 그 어선을 그물로 납포할 수 있는 그 장비를 예. 개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난폭하게 저항하는 것도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예. 과거에 비해서는. 중국 당국에서도 많은 지도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불법 폭력으로 저항하면 형량이 처벌 수위가 아주 높아집니다. 예. 그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좀 폭력 저항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1568번님도 짧게 문자 주셨는데요. 이 무게감은 굉장히 커 보입니다. 1568번님이 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은 혹시 세월호 같은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다시는 국민의 큰 걱정을 끼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양 종사자의 인식,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 점검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더라도 혹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해양경찰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서 예. 현장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바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이제 구조 역량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저희들 장비도 보강을 하고 있고 구조 중심 조직으로 그렇게 단단히 체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 좀 부족하지만 더욱더 노력한다면 대형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예. 자, 끝으로 인천 해경이 이제 고향 인천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경을 꾸려 나갈 것인지 짧게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우리 해경은 우리 국민이 국가가 맡긴 임무 이거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역량을 고도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또 조직 문화도 자율과 책임, 자기 주도 근무, 맡은 임무는 각자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서 예.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는 능력을 국민한테 보여주므로 든든하게 신뢰를 받는 그런 해경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손님을 모시면요. 꼭 인터뷰 전에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 하나를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리거든요. 네. 행복을 주는 사람 골라오셨는데 왜 이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우리 해양경찰이 국민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바다의 파수꾼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렇군요. 바다의 파수꾼 해양경찰. 인천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해양경찰 앞으로 큰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 들으면서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인터뷰 마치겠습니다.